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 빠져서 23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는 좀처럼 상승하는 날이 없네요. 거의 보면 지금 6일에 하루, 네, 이렇게 이번에 또 6일에 하루 이렇게 오르고 대체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뚜렷하죠. 네,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거의 보합 수준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0.8% 정도 빠졌는데 오늘은 좀 지표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죠. 장중에 1280원대까지 이렇게 갔었고요. 네, 결국에 이제 1290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일본은행에서 어떤 좀 정책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이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적 완화를 조금 축소를 한다고 해요. 네, 양적 완화 축소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일본이 장기 금리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이제 YCC라고 그래가지고 장기 금리를 자기네들이 이제 목표하는 값에다가 거의 맞춰 놓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10년 만기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이제 이게 기준인데요. 원래는 이게 0.25 정도였어요. 0.25 정도 이제 맞추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0.5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가 0.5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됐는데 일종의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린 건 아니지만은 YCC의 타겟을 높였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 최근에 3.4까지 빠졌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다시 3.6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3까지 빠졌던 10년물 국채가 지금 3.5대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보면 거의 거의 한 10bp 이상, 10에서 20bp 정도 이렇게 크게 채권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서 환율이 떨어졌고요. 엔화도 강세로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 엔화 상당히 강세입니다. 네, 지금 2.8%나 이렇게 강세로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가 지금 예상이 18배고요. 네, S&P가 17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 지금 채권 금리에 조금 민감하게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3.6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가 0.5 빠지고요. 나스닥은 0.9씩 이렇게 빠지면서 네,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빠졌고요.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2.4%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 증시가 양적 완화의 수혜를 상당히 받았던 만큼 일본 증시가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보면 사실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또 결국에는 이렇게 키 맞추기가 되네요. 네. 그래서 니케이가 이제 올해 7% 이렇게 빠진 상황이 됐고요. 다우가 9%, 코스피가 21%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 나온 게 3.7까지 나왔거든요. 네, 일본이 참 물가가 안 오른 나라인데 일본조차도 이렇게 3%대 후반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도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해가지고 괴롭힐 문제는 아니고 일단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 정도 빠지고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빠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 이벤트에 반응하는 이런 증시인데,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빠지진 않습니다. 지금 워낙 가격대 자체가 이렇게 싸기 때문에 2,300대 정도면 괜찮은 가격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이렇게 빠져서 네, 아무래도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 네, 58,000원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1%대 그래도 올라왔네요. 네, 그의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 수준, 뭐 하락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강했네요. KB금융이 1.3%, 신한지주도 0.8%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네, 플러스로 마감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빠지긴 했는데 뭐 일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금융주 몇 개 정도는 오른 종목도 있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환율을 봤을 때는 꽤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1280원대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주식만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아지고 그래야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제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어느 순간에 이제 돌아설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럴 때 실적이 이제 돌아서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면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